척이요. 그렇게 일척 소선이 한 작은 해가 사배 저 놓여온 것이 사입니다. 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면 선상 일면 홍기의 사착 관자, 배 위에는 한쪽에가 일면에가 홍기 붉은 깃발 속에 사착 관자, 관자가 이 막힐 관자가 관문 관자예요. 관문 관자, 관우의 뜻 관자예요. 성시 관자가 착 써져 있었습니다. 관우가 좌제 선두, 관우는 선 앞에 머리에 뱃머리 앞쪽에서 앉아 있습니다. 방변, 주창, 봉착, 대도하고 팔국의 대하니 각과도, 각과 요도에 입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변, 아까 말한 관우 옆에는 방변에는 주창이 이 봉착, 대도, 봉착은 손에 정성스럽게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창이 큰 칼을, 관우 큰 칼을 들고 있었다. 청룡 언어도로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국에 대한 이 7, 8명의 8, 9명이 되는 덩치 큰 사나이들이 각과 요도 일거 모두가 관을 허리에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허리에다가 차고 있는 칼을 한 자루씩을 걸고 있었습니다. 도숙이 이 장관우 접진 임강정 음주하였습니다. 노숙이 장관우를 장수가 전치사예요. 관우를 목적을 인도한 전치사 관우를 이 접진 임강정이라고 하는 강 옆에 있는 정자로 접진 마저 모시고 들어가서 음주 술 대접을 하였습니다. 석간에 관우가 담소 자약하고 노숙이 각할 관우는 담소 자약한데 노숙은 각회 착심사하여서 정안도야 불감간 관우하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앉자마자 아직 사이에서는 관우는 담소 자약, 사람이 없는 듯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웃으면서 태연자야 거기에 말을 하는데 노숙은 그러나 각회 착심, 이제 기회 있으면 죽이려고 음모를 하고 있는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회 착심사,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이 남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정안도야 이 불감간 관우, 바른 눈동자로 관우를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못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자누름 타도나만 제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이지. 그래 다음에 연회 중에 당 노숙이 담기 귀환 형주 일사시에 관우가 취후는지 설입니다. 이 잔치하고 있는 동안에 노숙이 담기, 노숙이 뭔 말을 했냐 하면은 담기 귀환 형주 일사, 형주를 돌려줘야 한다 하는 말을 일사를 담기 말하려고 하는 때에 담시 이때에 당하여서 노숙이 이제는 형주 돌려줘야 할 거 아니요, 돌려주시오, 어찌 것이오, 언제 돌려줘?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형주 돌려주는 일을 얘기했을 때에 이 관우가 맞이하여서 대하여서는 관우는 취후는 지설, 술이 잔뜩 취하는 것처럼 수추정한 듯이 취연치기 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 갈다요 하니 설화 난변 회상 구일이정이니 예는 시청 디도 경주 부회하여서 제상량 처사하자라고 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갈다요, 나 술 너무 많이 마셨다. 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설화는 이 얘기하다가 보면
설화를 하면 난연 회상 모임의 상은 다친단 말이에요. 잘못한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난연 회상 회의 속에 기분 나쁜 꼴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그 견해가 대절있단 말입니다. 말다툼이 생기지 안 생기기 어려우니까 난 면하기 어려우니까 후일정 그러다 보면은 난 회상 후일정 옛날 좋게 지냈던 정리가 후일정이 회상 서로 간에 그치게 깨지게 된다. 정 깨지게 된다. 기분 나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 예시는 아니 이제 도시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형리 도형주 우리 그러니 이제 입장을 바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술 취했으니까 이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도시 형리 도형주 형주에 네가 다시 돌아와 갖고 후에 거기서 또 다시 형제에서 나 술 안 취했을 때 이거야. 오늘은 이게 맞자고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노숙이 하득 혼비 부채 혼불부채.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서는 박한 그때 와서 제 상량 찾아 그때 상여자 그러니까 그리고 수후에 말 끝내고 나서는 만착 노숙 그리고 만착이란 말은 어깨에 팔짱을 낀단 말이에요. 노숙을 팔짱을 딱 끼고 왕강변 주거 강변으로 나 반란께 이제 술 취했을게 더 얘기하면 서로 기분 나쁘면 이상해. 팔짱 끼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노숙을 팔짱 끼고 왕강변 주거 강변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 도로 강변에 도착해서는 노숙이 하득 혼불부채. 노숙은 놀래가지고 하득이란 말은 놀랄 자예요. 놀라서 그 할 수밖에 없다는 놀라서 뭐 하게 되었다는 뜻이니까 영어로 말하면 can be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놀라서 혼이 불부채 덕이 불부채 몸뚱아리에 붙어있지를 못하고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 나갔단 말이에요. 몸에 여기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몽과 감령이 견노숙이 피관구 만착하고 파 상착 노숙하여서 불감난동하였다. 그럴 때 옆에서 이제 밥을 하고 지금 암살부대가 있는 여몽과 감령들이 다 아까 덤수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도 여몽과 감령이 노숙이는 이미 피관우 만착 관우 팔짱을 딱 끼고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타 상착 노숙이 상착 다치게 될 것이 두려워서 걱정스러워서 불감난동 감히 어지럽게 일어나서 노숙에 관우 해코자 하는 일을 난동하는 것을 감히 시행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정 간착 관우가 등선 고변요하고 방제 방수하였다. 그래서 안정정 아는 눈동자를 정정 눈 똑똑을 뜨고요. 그리고 간착 관우를 관우가 뭐냐면 등선 고변요 나 이제 가네. 그리고 관우가 똑똑을 뜨고 관우 팔짱 끼고 가서 나 가네.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서 작별을 보하는 것을 보면서도 보고 나서야 그때야 방제 그때야 비로소 이제 나중이니까 뻘 나온 거죠. 그때야 비로소 방수 손을 놔주었다. 나 간다. 그렇게 하고 배 타고 올라가면서 나 아까 팔짱 끼고 왔던 손을 놔준다. 그 노숙이 여치사퇴하여서 간관무 승풍 이거하였다. 노숙은 키 바보와 같이 여치 그다음에 사퇴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관구 승선 이거 관구가 배 타고 떠나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다음에 선권이 득보하고 대노하여서 편상 기병 전력 공취 형주였다. 선권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보고를 받고서 듣고 나서
대노 화가문 이렇게까지 올라갔고 변상 기병 전력 공치 형주 곧바로 기병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공치 형주를 쳐들어가자고 변사하고자 상장하고자 하였는데 그때 훈련 듣고 바로 그때 소문이 보고가 들어오기를 듣고가 문득 훈련 듣고 보고가 들어오길 뭐라고 들었냐 그러면 조조가 요기 30만 대군하여 내공한다. 아니 지득 이병향 합비하여 이거 조조하였다. 그러니까 찾아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급작히 들은 보고에 의하면 조조 군대가 여기 30만 대군을 일으켜갖고 내공 쳐들어온다 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지득 이병향 합비 부득이 군대를 이동해서 합비 쪽으로 향해 이동해가지고 이거 조조를 방어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지득 그래서 화가나 쳐들어가려고 했지만 조조가 30만 갖고 올라온다 하니까 오히려 흑비 쪽에 가서 지금 다시 말하자면 원나라의 중심을 방어하는 것이 수도 방어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설, 조조, 요공, 동호하고 각 참모 구간 권조하였다. 말을 바꾸어서 조조가 원나라 쳐들어온다 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그 말 듣고 나서는 각 참군 부관 권조해서 그래서 참모인 군사 참모인 부관이라는 사람이 권조 아까 선거에 쳐들어가려고 했지 쳐들어가려면 안 돼요 쳐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권조 멈추라고 권고를 하게 된 참모 말을 듣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시의 흥병 서정인 내취 한중 할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조조는 또 부관 참모 말을 들어갖고 원나라 쳐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군대를 일으켜갖고 서쪽으로 가서 원나라 치지 말고 청나라 쪽으로 가서 한중을 가서 치웁시다 라고 고치를 부관이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로는 방덕 영경 저적하였다. 그러니까 또 한중으로 쳐들어온다 하니까 그쪽을 지키고 있던 장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방덕이라고 하는 장수를 지켜가지고 명예에서 영경 저적 조조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열칠라 삼국이 지금 감정이 바꿔져갖고 서로 치까마까 하는 혼란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조가 전 방덕 영용하고 심중희애하였다. 그런데 조조가 지금 장로 쪽을 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장로 쪽에 있어서 제일 똑똑한 장수가 방덕이라는 장수가 있어. 조조는 방덕이라는 장수를 여놈을 지가 먹어갖고 지 부활을 받고 싶은 것이요. 조조가 현 방덕 영용 방덕이가 영용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고 깨끗해요. 그러니까 심중희애 여러분 내가 먹어야겠다 내패 만들어야겠다 하는 욕심을 내 가지고서 설계편 곧바로 설계하여서 수항요 조조 그래서 사람들 갖고 꼬셔갖고 수항 조조 쪽으로 항요 항복해 오도록 사람을 꼬셔서 포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천 백성들이 서천 백성이 견 조조 시요 한중하고 10분 경공하였다. 서쪽에 있는 서천은 다시 말하면 아까 사천성이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조조가 쳐들어온다 하고 이 견 조조 취조 한중을 먹으려고 조조가 쳐들어온다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볼결장 들킬자 마찬가지 알고 나서는 10분 경공하였다. 이게 큰일 났다. 조조가 100만 분, 몇십만 분 쳐들어오면 그게 큰일 났다고 경공 놀라서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유비가
소 공명 상리하여 하니 공명이설 여장 장강하 장사 계양 상군이 송급 선권하였으니 제파 융은 선변지사하여 본설 선권하여 그공합비하면 조조가 필정 퇴병하리라 라고 말했다. 저기 조조가 군대됐고 지금 다시 이제 한중하고 또 서천을 쳐들어온다 한 말 듣고 보다 국민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나서 그때 유비가 다시 공명한테 만나서 상의를 한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무슨냐? 그 공명이 말하기를 이럴 때는 여장 만약에 장 강하 장사 계양 삼군을 송급 이 손권하면 만약에 다음 목적어를 인동 전치하여 강하군과 장사군과 계양군 이 3군을 소홍급 손권이한테 돌려주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손권이한테 돌려준다면 그리고 나선 제파 능언선변지사 하여서 이 권설 손권 그공합비 손권한테 이 계양장사 강하 세 군을 준대. 그러면 당신은 받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쳐들어온다고 하는 조조편 있는 데에 대해서 다시 사람 보내갖고 손권한테 뭐라 하냐 합비를 가서 좀 쳐들어가보라. 합비를 만약에 손권이 군대가 쳐들어가라 그 말을 만자로는 보내갖고 시키기만 한다면 조조는 반드시 필정 퇴병. 한중이란다나 서천 먹으러 올라왔던 조조는 다시 이 손권이가 합비 쳐들어간다 하면 합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철분해갖고 데려갈 것이다. 그 조조는 반드시 필정 퇴병 군대들을 어디로 가냐 합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철분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비가 변명 이적 이형주 회과 간우하고 그견 선권하였다. 그래서 유비는 곧바로 이적을 불러가지고 사명 이적을 불러가지고 형주를 건너가서 회과 관우를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그견 손권이한테 가서 전해서 손권이보다 가서 합비 좀 쳐들어가라 라고 말을 해라 하고 시켰단 말이야. 우시에 이로부터 우시에 손권이 솔 여몽 감령 등 인하여 그공합비하였다. 이 말을 군 3개를 받았으니까 이제 대가로 어떻게 해? 그래서 다시 이 조조대의 이 오나라 공격 기지인 합비 쪽으로 가서 쳐들어가서 공격하러 가기 위해서 개 쌈자라는 주 여몽 감령과 같은 전투 생자의 지역 특공대 사령관들이 여몽 감령 등을 보내서 인거공 합비를 쳐들어가라고 시켰다 말이다. 여몽 건드리고서 그러니까 그 합비 쳐들어온다네. 그러니까 또 조조의 현장 전투 대가인 장묘가 그 말 듣고는 어쩔 수 없어. 그 장묘가 제 소요진에서 설하배고 쳐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잠복 근무를 장묘가 소요진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군이 잠복 근무인지도 모르고 쳐들어왔다가 위나라 군대한테 직선하게 당해갖고 대패했다. 그래서 바로 말하면 아까 영웅 감령 등이 쳐들어가기로 했다가 장묘 잠복패한테 다쳐가고 오나라 군대가 싸움에 실패했단 말이야. 오군이 대패하였다. 손권이 지득해군하여서 글자가 어렵지만은 유소옵니다. 유수 지역으로 해서 물러가서 정둔 선척하였다. 손권은 이제 아까 더 나가서 아까 합비 쳐들어가려고 안 되니까 다시 물러나서 이 유수라고 오늘 지읍니다. 유수 언덕에 있는 데서 군대를 정돈하고 또 군대도 정돈하고 선척도 배도 정돈시켜놓고 그리고 다시 기회가 오면 싸울까 해서 준비 대전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묘가
합비병소하여서 난이 저적하여서 편향 조조 구구하였다. 그런데 지금 합비는 쳐들어올 경우에 기습에 방어를 해가지고 아까 장조가 일단 기습 방어를 했지만 대군이 쳐들어오면 장조 군대가 보는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다시 조조한테 전화 보고를 드려갖고 정규 군대를 와서 바로 여기 합비를 방어해 주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말이 여기 말입니다. 그래서 장조가 보기에 합비 있는 작은 군대 가지고서는 만약에 원나라의 대군이 쳐들어오면 저항에 저적 막아내기 어렵겠다고 생각이 돼서 곧바로 조조한테다가 정규 군대 보내시오. 그것이 바라면 향조조 구구 정규 군대를 보내서 방어해 주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바로 아까 저쪽에서는 서쪽에다는 군대를 그 나라니까 지키라고는 장합과 하후연 안태에서 수주 관국 쪽은 지켜라 하고 서쪽에다는 장합하고 하후연보다 지켜라 하고 말을 명령을 내놓고 유는 지켜라고 남겨놓고 그리고는 회수 이 회사 합비 사는 뭐냐면 사령부의 군대 여기 사령부는 군대를 거두어 가지고 합비로 다시 철수시켜 가지고 합비로 모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건이 유소하여서 이 조군 상지 일개를 다 했다. 이게 나왔다. 그러니까 조조 군대가 또 오니까 손건은 손군대로 유소에다가 다시 정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유수에서 이 조조 군대하고 손군이 군대하고가 1개월 이상 동안에 서로 상지라면 서로 대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서 아직 싸움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견, 불능, 취승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이길지 싸움부터 누가 이길지 몰랐어요. 불능, 취승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이 없어. 견, 불능, 취승 이기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럼 어째 싸움하지 말고 물러가자. 그래서 지득태병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철군에서 싸움하려고 하다가 않고 물러가게 됐다. 따라서 아까 얘기한 한중이란다거나 사천 쳐들어가려고 했던 것들은 이제 끝나가게 되죠. 그래서 회도 허도 허경 쪽으로 조선 군대를 다 거두어 들이가고 그 중신이 상표 모든 부하들이 진언을 조조한테 표를 올렸어. 다시 말하면 우견서를 올렸어. 뭐라고 했냐? 싸움은 그만하고 정치 좀 바로 잡읍시다 해서 말이 요 헌재한테다가 헌재는 천자요. 천자한테다가 뭐를 요구했냐면 조조한테 이 왕자리를 위나라 왕자리를 줘갖고 조조도 안정시켜주고 즉 국가 체제를 안정시킵시다 해서 타협을 안을 했다. 여친다. 그래서 헌재가 불능위조 밑에 조정패들이 조조한테 왕명대쇼 하는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 불능위조란 말은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재는 조정패들이 조조한테다가 유황 메달쇼 하는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유황 메달쇼 말은 사실상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독립해서 나중에 헌재 쫓아내고 지금 한나라 대신에 이 나라를 맨기천과 준비를 하고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헌재가 불능유효하여서 변 책립 조조 위왕이다. 그래서 헌재는 어쩔 수 없이 조조한테 대해서 이 나라의 왕자리를 갖도록 책립 왕자리 지위를 세워주었다. 요건 예, 그까지만 합시다. 아니요, 오늘 지금 30분이나 남았는데 30분이나 남았어요. 아니요, 12시 끝나잖아요. 이거 사람이 세 개 무슨 자입니까? 뭔 말이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아니 그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33시간 정도 됐는데 뭐 이게 오전 오후 줄여갖고 그런 걸로 한테 모았는데 또 누가 주시오? 본거 오시면 안 하면 되지 다. 여러분들 안 나오면 또 여러분들 빼놓고 나는 우리대로 해. 그렇지만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들한테는 시간이 많을지 몰라도
나 같은 80 넘은 사람한테는 난 주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에 갑시다. 네? 알거나 말거나 또 다음에 가자고요. 하자고? 예, 다음으로 가자고요. 시간 그래서- 채우자고요. 또뭐 하더라도 예. 안 보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문제를 쉬워서는 안 돼야. 저 더군다나 저 모처럼 대구 오셔갖고 오늘 어제 제일 선 말씀 30분 주자고. 원래 수업은 12시에 끝나요. 아 그게 뭐 공부를 힘들다니 그만. 그 아저도 그 뜻이요? 오늘은 그럼 아저도 가시오. 시키면. 네, 야, 저 재밌게 얘기 하나 하자면 저 법과대학이 한때 선생님들은 강의를 철저히 미루고 나가고 학생들 틈만 있으면 땡깡 나가고 안 나가거든.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석산학교를 창설하신 손성규 교수님이라고 선부자 집자네 그 양반이 한국의 상사법 분야, 상업 분야에서 대가요. 그분이 실은 광주은행을 창설하는 준비를 다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생각이 뭐냐면 호남 지역 살리려면 호남 지역에서 법학을 인재들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법률가가 나와야 하고 변호사도 나와야 하고 학자도 나와야 한다. 그런데 틈만 있으면 겨우겨우 대남대학이나 했다 그냥 저렇게 따고 지키는 생각이 나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는 나는 그냥 말 원래 말하자면 경도제대 나오신 분이야. 그 전쟁 속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어쩌건 말건 나는 네 정성을 다해야겠다 그래갖고 수업 시간이 됐는데 내일 모레 이제 기말고사 봐. 기말고사와 함께 공부를 할게 수강하란다 하고 땡깡을 놓는데 나는 수업을 할게 알아서 해라. 당신이 다음 시간 딱 들어갔어. 그렇게 학생들 아무도 안 왔거든.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상행위 특성, 상행위 본질관계, 분류, 종류, 다른 행위와 차이 다 칠판에 딱 써놓고 강의를 시작하고 혼자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가면서 쫙 설명하니까 학생들이 전 밖에서 제가 본게 혼자 노인 내가 잘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 들어가면 이제 뭐라 하려고 못 들어가게 다 망보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안동준이가 이제 대표예요. 야, 도 교수님 저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바깥에 찾아보면 쓰겠냐? 가자. 야, 이 새끼야, 너만 가서 들어살라고? 다 안 간 중에 너만 가자. 나만 가자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저러고 계신 이 제자무식들이 쳐다만 보고 있고 아무도 없이 강의만 혼자 지금 쓰겠냐? 이건 사람 자식 제자 도리가 아니다. 갈라면 너 나간 거 시켜. 그러면 갈 사람 있으면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한 7, 8명이 이제 아니 못해서 나오나. 그럼 우리라도 가자. 그럼 8명이가 데리고 들어가서 강의를. 그렇게 뭐에 따라 들지 않니? 그렇게 해서 그냥 많이 강의 학생 없이 20분 강의를 했다가 그 후에 학생들이 와서 들어오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것이 말하자면 전남 법대가 공부하게 되는 분위기를 만든 역사적인 사례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안 와도 혼자라도 떠드는 운동을 해야 여기 화남사가 공부하는 분수가 돼요. 이 화남사 이 기가 막힌 자리 아닌가 얘가 말하면 고려 왕실을 마지막까지 충절로 지켜왔던 그 중신이 여기서 나왔던 모셨던 내가 저분이 지금 우리 주벽이요. 꿈고의 주벽이요. 제일 어느 모습. 그냥만 바로 아들이 또 조선조 때와 세종 때 와서는 나라를 지키는 백성 살리는 농업정책의 기초가 되는 농사직선을 저분이 다 편찬하게 하고 그 서문을 저분이 쓰셨어요. 여기서 서문 쓴 것만 쓰고 잠깐 죽었어요. 서문 쓸 때는 그 편찬 정책이 책임자니까 편찬이지. 그리고 그래 그렇게 된 과정을 서문을 썼던 거죠. 그래놓고는 그냥 많은 조카가 문절공 수충 선생이 다시 조선조 때에 있어서 교육시키는 문화 교육 체제에 관한 것을 다시 정비를 하죠. 그럼 마냥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삼소선간에 조선조 문화적 기초 작업을 만든 적은 부들 어른들 모시는 제가 마냥 명단이요. 그 뜻을 갖고 제사만 지는 쓰겠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기다가 서원을 만들자. 그래서
또 애국자인 저기 민총장동하고 여기 말하면 약국을 모셔서 우리나라 학문적 중심이든 사상적 중심이든 분들 모시고 하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날 와갖고 그동안 세상에 농사직설이 나왔다는 사실자 책 한 장 없잖아. 아니 농사직설 나왔다는 책 보셨어? 이제사 농사직설을 사다 놓고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조선조 때 백성 살리는 주곡 생산 체제에 관한 정책을 정비하는 거죠. 그럼 저 화남사에서는 몰라도 그 조선조의 말하자면 농업 기초를 만든 양반하고 그 조선조와 고려를 연결시키는데 서로 간에 왕통에 싸움 안 나게 하려고 딱 너희는 왕 모셔야 나는 옛날 모시라 그래갖고 아들과 손자가 임금을 각각 달리하면서 싸움 안 나게 만든 양반들이란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모서 공고한 얘기들이 돼 나와야 하고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관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니까 율곡 선생의 진짜 백성 살리고 나라 살리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을 만들면 나는 제일 처음에 율곡 선생 경공교육을 시작하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꼭 보시라고 그냥 그 부분에 가지고만 어처럼 만나 그러면 어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뜻으로 해서 그다음은 실은 이 삼국지 얼른 보기에 뭐 시작되면 삼국지 같죠. 이건 14억 15억 중국인들이 하나의 마음이 화합되어진 국민 교과서 이거. 우리나라에 삼국지 몇 킬로, 중국 사람 삼국지 몇 킬로, 중국인들 마음을 통합시키는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 마음 통합시키는 교과서 있어? 소설은 하나 있어? 고전은 하나 있어? 우리 없어 그게. 이건 중국 사람들 모택도이가 얘기한처럼 삼국지는 영웅을 취재하는 게 아니야. 국가가 어려운 데 당했을 때 백성들이 화합해갖고 지금 얘기해 나가는 자기 스스로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공동체 운영시키는 교과서란 말이야 그게. 세상 우리나라에서 그런 책 하나 우리 마음에 맞는 책 하나는 못 믿는 민족이고 여기 만들어놓은 근거 있는 것조차도 보급조차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새로운 시대에는 다른 국가, 다른 문화하고 특히 지금 세상에 트럼프 같은 놈들이 기별나고 국토 속에서 우리가 살려면 우리 정신 차리는 운동들을 위해서 남이 경험했던 것들을 유비가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참고 삼아서 우리 일도 만들어야 한다면 남북 간에 있을 우리 국기는 새로 간 원수를 만들어가고 미국 놈이 우리 이거 도와줬다고만 해도 국가가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엇인가를 말은 지금 삼국연이라고 하지만 특히 중국 사람들이 자기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인도에서 손오공이 불러다가 손오공 얘기 아니요. 손오공을 통해서 이 얘기는 석가모니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설기라는 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중국 사람들이 왜 설기 받아들이냐? 간단히 문제는 인도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생각을 역사 문화를 책임하니까 우리가 인도 따라가려면 그 근본 자리를 우선 배워야 한다. 옛날 그것이 나온 것이 바로 말하는 설기다 말이에요. 이런 뜻에서 우리한테는 나무 지식도 또 참고가 될 듯 받아갖고 새로운 시대에 시켜가냐 그런 뜻에서 이와에 만났을 때 얘기를 좀 해보자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이런 시기에 우리 화담사와 우리 가야 해서 그냥 내가 요즘 두 가지를 동구청 쪽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를 통합시킬 수 있는 기본 개념이 무엇이냐 이런 우리 독립입니다. 그 독립한다고 할 때 아직 어저께 하나 얘기해. 독립 누구 독립이요? 우리는 독립. 그 우리는 누구요? 대부 우리는 누구요? 우리에 관한 명칭이 없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것은 우리의 소원 통일은 말 듣기는 좋지만 내용이 하나도 없어. 우리의 소원 그 누가 통일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본 문제가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라고 말했어. 누구 독립이요? 독립은 다 주체의 명칭이 뭐예요? 간단히 말해서 아재 독립은 다 독립 주체의 명칭이 뭐예요? 대부 명칭이 뭐예요? 조선이라고 하면 때려 죽이라게. 그러나 독립선언은
독립선언 뭐에 제일 먼저 나와서 5등은 자유, 조선 독립군과 조선인의 자유민을 선언한 거래. 근데 조선 독립군과 조선인 자유민을 선언한 걸 교과에서 안 써. 하면서 독립선언상만 써잡았어. 그다음 쓰기 쉽게 그다음 기미 독립선언 쓰고 있어. 기미란 말 직접 해서 그다음 몸이지 아닙니까? 나는 독립 안 한단 말이야. 기미 독립이라면 나 독립 안 한단 말이야. 교과에서 그렇게 쓰고 잡았어. 그 쓰는 놈 사각형제 무엇이 하냐? 일본도 비교 맞추기 미국은 눈치 보면 쓴 교과 쓴 놈들인 거야. 국정교과서에다가 독립선언서 제목을 쓰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독립에 관한 독립 명칭부터 세우지 않는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군 조선이 나라를 반군 조선으로 세웠어. 이 조선은 우리 원수요. 그 조선이란 말하고 대한이란 말하고 원수가 되었어. 거기서 한 가지야.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쓰려고. 첫자는 이것이 열심이고 나 열심이 첫자예요. 그 한국이 한자는 뭐 있자? 그럼 따뜻자예요. 그럼 여러 거를 어떻게 통합시켜야 남북한 민족이 화합될 거 아닌가? 그 무엇이냐? 이것은 열시 여기다가 다룰자는 뭐 고기육자예요. 한자 이거 고기육자 알겠지? 이거 다룰자예요. 그다음 여기 한나라 한자 이건 까두기자예요. 까두기자 거기나 이것이 하늘을 향해서 동쪽에 있는 햇님을 향해서 상체해놓고 여기다 밑에다가 받치고 있는 기도원 글자예요. 그러니까 한과 조를 연결시키는 의식을 갖고 국민을 통합시켜야 하는가. 근데 우리는 조자와 한자하고는 원수같이 만들어놓고 만약에 조선 그러면 여러분 북한 놈이고 한 그러면 대한 놈이고 침입하고 이렇게 해서 민족을 갈라놓는 방향으로 만든 놈들이 누구냐? 일본 놈하고 미국 놈들이란 말이야 그게. 여러분 통합시켜야 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는 이익한 놈이 한 놈씩 필요 없어. 한 없다 그래서. 여기 전자하고 한자하고 그 끝은 하나라는 이제 정치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본질적 동질성에 관한 문제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얼렁뚱땅하고 돼갖고 우리 더 대안해갖고 우리 배가 뽀란한 차는 그냥 대안 갖고 취해갖고 갖고 있는 역사적 의식. 대안이라는 단어 누가 만들었냐? 아관 파천 후에 일본 놈들이 중국에서 떨어져갖고 일본 속국 만들기 위해서 조선이란 말 깨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일본 놈들이 만든 대한이란 말이지. 그 대한제국 대한자 만든 것은 5년 동안에 만들었어. 조선이라는 것은 4,500년 동안 만들었어. 4,500년 동안 만든 글자를 버리고 일본 놈들이 고종한테 잡아다가 민비 죽이고 민비도 보통 죽인 거 아니에요. 검탈해갖고 3차 꼴전 됐어. 그런 놈들이 만드는 대한제국. 왜 대한제국이? 미국 놈과 일본 놈과 짜갖고 이미 대한제국 만들려고 일본 놈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는 그 다음에 미국을 짜갖고 지배하자고 해갖고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양쪽 역할을 하는 중요한 거점 만든 작업을 했던 한국인 거점이 누구냐? 연세대학이요. 연세대학은 일제하에서도 한쪽으로는 미국 편 들고 한쪽은 일본 편 들고 해갖고 적당한 해갖고 우리나라 민족주의자들 전부 갓대고 이런 사람들 전부 연세대학에 위치해갖고 사시잖아요. 이런 북토라고 우리나라를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얻어먹는 재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정신 차려야 할 텐데 우리 정신 차리자고 이 얘기하면 따라가도 않고 나도 차리자 이건 놈조차 나 모질이 되어버렸네. 요새 말 듣지도 않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문제다 이 얘기 언나가지만 그래서 독립선언과 관련된 민족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하는 문제를 세워야겠다 그래갖고 그 얘기 기회가 안 되면 동부에서 난 초청성이 흘렀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 정신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적어도 백성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도인 되어갖고 도통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백성을 위한 이 지치주의적인 개혁사상을 가지고 나와야 할 때가 됐다. 다시 말하면 조광조 선생님 맥을 이어가는 풍토를 세워나가야겠다. 그 두 가지 갖고 방론을 하려니까 준비해주라 했더니 뭘 준비를 해주라고 하더라고. 속으로 내가 그 일을 준비하고 있어. 그 일 해나가면 한두 가지라도 해놓고 글단도 써놓고 나가면 그 문제는 나는 죽어버릴지라도 이 정작 갖고
우리 동포를 지켜내자고 하는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 특히 아지한테 분명 하나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와갖고 왜 아버지 안 챙기고 지금도 다 부산 갔는데 왜 아버지 왜 안 챙기고 왔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는 백범 김구노선에 따른 한독당 계획이요. 민족 독립 노선이요. 그렇게 지금 패들은 다 챙겨갖고 다 힘입파 다 부산 갖고 왔는데 아버지 안 챙기잖아요. 저쪽에는 공산당도 안 챙기고 이쪽은 저쪽 힘입파도 안 챙기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표가 헛들어가고 그래. 그 사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아니까 진짜 이 나라를 지키려고 정신이 뭐예요? 민족 독립 노선이지. 적어도 백범과 같은 한독 독립 노선이지. 이것을 그대로 내가 안 죽고 살았으니까 이 생각을 살아가